네, 한 주간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연예가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연예 상황판 시간인데요. 오늘은 백성문 변호사, 김단비 취재팀장과 먼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핑크빛 열애 소식으로 시작할까 하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인공 여러분 다들 짐작하고 계시죠? 종횡무진 예능에서 맹활약 중인 방송인 전현무 씨죠. 네, 아니 며칠 전에 검색어에 전현무 씨하고요. 저기 옆에 계신 이혜성 아나운서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왜 두 사람 이름이 같이 1위 상위권에 있지? 의아했더니 알고 봤더니 두 분이 지금 열애 중이라고 하십니다. 나이 차이가 근데 좀 나요. 원래 전현무 씨가 원래 77년생, 그러니까 올해 나이로 43인데요. 반면에 이혜성 씨 아나운서는 28살입니다. 무려 15살 연하 아나운서, 후배 아나운서와 지금 열애 중인 겁니다. 그렇군요. 이혜성 아나운서는요, 라디오 DJ로도 맹활약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길이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이 아나운서가 라디오 첫 방송을 할 때 전현무 씨가 게스트로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호감을 갖기 시작한 걸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무 씨도 최근에 뭐 이상형이 바뀌거나 그런 게 있나요? 예전엔 정말 외모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제는 대화가 좀 통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좀 아셨어요. 근데 전현무 씨 연애 소식? 전현무 씨 그 눈빛에서 네. 느낌은 있었으나 열애를 아직까지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까 했었는데 역시 그 느낌은 정확했고요. 근데 사실 그 KBS에서 같이 있었던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네. 서로 소통되는 지점은 많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이혜성 아나운서가 사실 많은 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분이에요? S대 출신의 재원이기도 하고 네. 또 아침 방송에서도 눈독을 들이는 분들도 많았었고 또 라디오 DJ뿐만 아니라 또 연예 정보 프로그램 네. 거기에서도 눈도장을 찍었었잖아요. 아무래도 전현무 씨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 네.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정말 이렇게 대중의 관심이 쏟아지니까 다시 한번 옛날 구설수가 다시 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혜성 아나운서가 옛날에 뭐 돈 문제인가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엮인 적이 있었죠. 일단 뭐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KBS 공익제보자의 얘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통해서 한 매체에서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제 KBS의 몇몇 아나운서들이 쉽게 말해서 휴가를 썼는데 네. 그때 일한 것처럼 해서 수당을 이제 수급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이런 게 나왔습니다. 4년차 L씨 27살. 그러니까 누군지 이름은 공개가 안 됐고요. 최소 25일의 휴가를 사용하고도 휴가 일수를 0으로 기재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보니까 공채 43기거든요. 그 가운데 27살 여성이면 이혜성 아나운서 한 명이었으니까 네. 이혜성 아나운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뭐 연차 보상금이 뭐 수령한 게 뭐 최대 1,000만 원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보도로 나왔습니다만 KBS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부분 관련해서 전액 환수 조치를 했고 그 수치는 너무 좀 과다하다. 1인당 평균 한 94만 원 정도 됐고 최대한 213만 원 정도였는데 그 부분을 모두 환수했다고 하고요. 뭐 동일인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밝히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혜성 아나운서 어쩌면 전현무 전 아나운서 방송인과의 열애를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 분명 힘든 점 있을 것 같습니다. 열애설 인정날 이혜성 아나운서가 자신의 라디오에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제 소식을 인터넷에서 많이 접하시고 놀라신 분들이 설밤에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직은 뭔가 얘기를 꺼내는 게 여러모로 조심스럽긴 하지만 또 오늘 소식과는 별개로 저는 계속해서 뭐든 열심히 할 거고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헤디, 다른 날보단 상기된 표정이네요. 헤디, 긴장하지 마요. 우리 애청자들이 있잖아요. 토닥토닥 코 하셨네요. 저 긴장한 거 어떻게 하셨죠? 사실 오늘 생방송이 좀 떨리긴 했어요. 긴장되는 거 좀 오랜만이긴 한데 항상 라디오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왔었거든요. 긴장 풀고 평소처럼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사실 라디오 이분이 진행하시는 걸 처음 듣는데 굉장히 목소리가 네. 예쁘신 것 같아요. 사실 공개 연애와 비밀 연애
이거 항상 연예인들이나 방송인들이나 뭐 언론인들이나 갈등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전현무 씨 성격을 제가 좀 아는데 네. 공개하는 용기를 갖기까지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연관 검색어에 오르내리게 네. 되고 자신이 어떤 발언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자꾸 엮여서 얘기를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또 배려를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요즘에 이제 매체가 워낙에 다양해지고 취재가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공개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는 비밀 연애를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드라마 그 가와만사성에서 만났던 이상우 씨하고 김소연 씨 커플 네. 심지어는 아침 7시에 기사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데이트를 했다 그러고 네. 문희준 씨하고 소유 씨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인 카페나 뭐 극장 이런 데 다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도 비밀 연애 선호해요. 요즘에도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오픈되지 않을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보자. 그렇구나. 근데 이러다가는 뭔가 네. 소위 말하는 정보지에 오르내릴 수 있겠다. 네. 이런 판단이 들면은 공개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백성문 네. 변호사도 열애 인정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주변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알았으나 네. 본인들은 감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최근에 공개하셨죠. 이그엘의 미라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뭐, 전현무 씨 좀 예견을 했을까요? 뭐, 사내 연애는 알려지는 순간 비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혜성 아나운서에게 직접 라디오에 출연해서 조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내 연애는 알려지는 순간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사내 연애는 보통 그 당사자 둘 빼고 다 알거든요. 둘만 모르지. 근데 이제 이게 티를 내고 싶어 하는 게 다른 또 이성들이 자꾸 뭐 말 걸고 뭐 밥 먹자고 그러고 그런 게 꼴보기 싫고 짜증나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다시 들어보니까 뭔가 사랑의 조짐이 물씬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본인은 사실 연예 기사 이번에 떴을 때 사진도 없는데 바로 인정을 하셨어요. 티를 내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네. 있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사진이 공개가 되지 않아도 보통은 이제 단독 보도할 때 너무 확실하면 그냥 상의 안 하고 보도를 해버리기도 하고 네. 이쯤에서 좀 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뭔가 있다라고 싶으면은 그 취재한 기자가 연락을 해서 어떻게 말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알려줍니다. 네. 아마 여러 가지 정황들 중에 하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현무 씨 입장에서는 너무 이쁜 또 여자친구니까 네.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뭐 공개 연애 할 수 있으면 카페나 네. 뭐 식당이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당당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측근들만 몰랐던 게 아니라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 부모님도 몰랐다. 뭐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전현무 씨가 평소에 하던 말이 있어요. 보통 부모님이 본인의 연애는 전혀 관여, 터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본인의 연애 사실을 뉴스를 통해 접한다. 뭐 이런 인터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비슷하게 직접 듣기보다는 포탈에 올려온 검색어 보고 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저희가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가수 B 씨와 사랑의 결실을 맺은 김태희 씨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어딘가에 얼굴이 보이셨다고 합니다. 참 반가운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아니, 저 너무 어색해요, 지금. 시작해볼까요? 언박싱 뭔지 아세요? 박스를 뜯는 게 언박싱이죠. 항상 즐겁고 좀 기분이 좋아야 네. 얼굴도 얼굴색도 환해지고 확실히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집이 남산 근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나거나 공기가 좋은 날은 꼭 남산 산책로를 걸으려고 해요. 여러분, 과거 영상이 아니라요, 최근 올라온 영상입니다. 정말 두 딸을 낳았다고는 믿기지 않은 미모를 자랑하고 계실 때 어떤 방송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튜브에 등장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김태희 씨가 무슨 유튜브 네. 채널을 개설했나?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한 화장품 브랜드에서 화장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굉장히 인기 있는 유튜버와 함께 소위 말하는 이 화장품 박스 언박싱 열어서 이제 물건 보여주는 거, 네. 이 관련된 행사를 하면서 등장한 건데 저도 사실 지금 딱 영상 보고 옛날 영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얼굴이 똑같네요. 여전히 그 동안의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쯤 되면 미모 관리 비법이 궁금하기도 한데 작품 활동은 또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마 용팔이 때가 마지막이었던 거로 네. 기억을 하는데 하도 미모 하니까 그때 당시에 살짝 그 잔주름이 보였을 때 그 스트레스를 본인보다 주변 사람이 더 받았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나이에 비하면 상당히 동안이고 타고난 미인이긴 하죠. 사실 연예인분들이 실제 봤을 때도 네. 카메라를 볼 땐 저희가 막 판단을 하잖아요. 네. 하지만 실제 보면 다 좀 특출난 미모를 그렇죠. 가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분 같은 경우 사실상 지금 이제 아이 엄마가 됐지만 결혼 전까지만 해도 S대 출신이고 또 영어도 상당히 잘하고 하다 보니까 20대, 30대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언제나 최고의 신부감 1등에는 항상 김태희 씨가 올랐었죠. 네. 근데 정말 활동 계획 아직 없으시대요? 뭐 방송이나 영화나 아무 뭐 드라마나. 들리는 말들은 네. 뭐 할리우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소속사를 옮기기 전에는 좀 이렇게 알아봤다더라, 타진을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사실 완전 주인공급으로 올라가고 나서 또 나이대가 이제 사실상 이제 30대에서 40대를 넘어가야 되는 네. 나이다 보니까 캐릭터를 찾기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작품에 대해서는 열려 있을 걸로 보이고 일단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남편인 정지훈 네. 씨가 더 맹렬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보통 부부들 같은 경우는 서로 약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조해주고 외조 그렇군요. 하거든요. 아마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기도 네. 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두 아이를 이제 네, 보살피는데 이제 매진할 좀 것 같아요. 매진하겠다 이거군요. 근데 사실 할리우드 진출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네. 미국에 주택 구입을 하셨잖아요. 네, 그 LA에요. 어바인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굉장히 교육열이 뜨거운 이른바 미국의 파락군 지역이다 하는 네. 동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무려 23억 원에 달하는 부럽습니다. 그런 주택을 샀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두 딸을 열심히 키우고 있잖아요. 또 남편 네. 비의 활동도 있고 해서 여기를 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작품으로는 어쨌든 보지는 못해도 이제 곧 남동생 결혼식이 있죠. 이때 아마 비와 김태희 부부 얼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또 남매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또 정말 네. 같이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이완 씨도 작품 활동은 뜸하지만 항상 어떤 작품을 할 때든 김태희 씨의 지원 사격은 정말 대단했고 아, 남매의 정이 이런 거구나를 느끼게 해줬거든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이완 씨가 군 복무 중일 때 가서 정말 응원해주기도 하고 사인한 티셔츠를 같이 네모반에 있는 분들한테 나눠주기도 했던 그 누나의 정도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역시나 결혼을 앞두고 또 김태희 씨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완 씨의 그 예비 신부가 지금 프로골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한 서너 번 정도 만났다. 근데 정말 따뜻한 분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유승준 씨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입국할 수 있을지 뭐 없을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다고요. 결론적으로 입국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나는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엄밀하게 말하면 네. 2015년에 LA 총영사관에서 F4 비자 발급을 거부했죠. 네. 그 거부 처분이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가 결정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는 그렇군요.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유승준 씨 2002년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뒤로 한국에 못 들어왔었죠.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에도 비자 발급 거부당하고 소송을 냈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 정당하다. 근데 결국 대법원에서 이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1, 2심을 뒤엎었습니다. 네. 그럼 뒤집어 엎으면 거기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넘겨서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단하는 파기환송심의 선고가 열리는데 통상적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대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오늘 나올 그 결론은 그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로 네.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그렇군요. 위법하다고 해서 그런데 바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은 아니죠. 네. 그런데 유승준 씨가요, 이틀 전에 이러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단 먼저 어떤 영상인지 살펴보고 오시죠. 글쎄요, 영상만 봐서는 어떤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유승준 씨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가장 이제 유승준 씨가 문제를 삼는 게 악플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유승준 씨 하면 항상 그 밑에 달리는 어마어마한 악플들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본인의 심경을 좀 전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사실
오늘 판결도 판결입니다만 언젠간 다시 또 한국에 들어오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결국 이번에 오늘 판결 나오면 아마 당연히 LA 총영사관에 다시 F4 비자 신청하겠죠. 이거 거부 처분 위법하다고 했으니까 나 들어가게 해달라.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에 다시 들어온 이후를 생각을 한다면 네. 저런 영상이 사실 또 대부분의 또 국민들이나 누리꾼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옳은 영상인지는 그거는 뭐 네.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악플을 다는 행동과 악플러드는 나쁜데 지금 국민 감정이 유승준 씨에게 정말 유리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이 또 짚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승준 씨는 계속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다, 한국 땅을 같이 밟고 싶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군대는 회피하고 이제 와서 활동을 뒤늦게라도 하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 있을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선고가 나올지 백상훈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